I'm sorry. 삐삐삐. 단조로운 기계음이 I 울려 love you 퍼지는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운 72세의 박윤철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한때 건장했던 체격은 3개월간의 투병으로 인해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선생님,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건가요? 큰아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다. 46세의 그는 평소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폐렴이 악화되면서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있어요. 가족분들이 곁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복도가 정적에 휩싸였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 정말. 둘째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던 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시는 게. 그는 말끝을 흐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가족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두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다. 형, 누나들한테 연락해야겠어.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그래야겠다.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다. 30분 후 병원 복도는 박윤철 씨의 가족들로 가득 찼다. 큰딸 민정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51세의 그녀는 평소 강단 있는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버지 어떠세요? 그녀의 첫마디였다. 의사가 오늘 밤이 고비라고. 민수가 대답했다. 민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남편 상준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여보, 진정해. 둘째 딸 민경도 곧 도착했다. 48세의 그녀는 늘 가족 중에서 가장 감정적이었는데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언니, 울지 마. 막내딸 미나가 언니의 어깨를 감쌌다. 44세의 그녀는 가족 중 가장 늦둥이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며 자랐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의 아들 준혁이 물었다. 23살의 대학생인 그는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조용히 해. 민수가 아들을 제지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다가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지금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족들이 일제히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다. 들어가도 될까요? 민정이 물었다. 네,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두 분씩 교대로 들어가세요. 민수와 민정이 먼저 들어갔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두 자녀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아버지. 민정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박윤철 씨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했지만 여전히 온화한 눈빛이었다. 민정아. 민수야.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였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다. 다른 아이들도 왔나? 아버지가 물었다. 네, 모두 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안도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5분 후 민호와 민경이 들어왔다.
그들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민호가 물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말과는 달리 호흡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다. 민경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마지막으로 미나와 사위, 손주들이 들어왔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준혁아, 많이 컸구나. 네, 할아버지. 아프지 말아요.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다. 미나야, 너는 막내라서 걱정이다. 아버지, 저 이제 다 컸어요. 걱정 마세요. 미나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족들은 돌아가며 아버지 곁을 지켰다. 의료진도 수시로 들러서 상태를 확인했지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밤 9시쯤 아버지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호흡이 더욱 거칠어지고 의식도 흐려지는 것 같았다. 가족분들 모두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중환자실에 박윤철 씨의 5자녀와 사위들,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다. 침대 주위에는 10여 명의 가족이 둘러서 있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모두들 가까이 오너라.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가족들이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버지, 민수가 부른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떴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평생 미안했고 고마웠다. 아버지, 민경이 흐느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아버지가 말끝을 흐렸다. 무슨 이야기일까? 내가 너희 어머니와 살면서. 갑자기 아버지의 호흡이 더 거칠어졌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도 불규칙해졌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미나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숨긴 것이.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감겼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다. 아버지. 모든 자녀들이 동시에 불렀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다. 잠시 나가 계세요. 가족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복도로 나왔다. 뭘 숨기셨다는 거지? 민호가 중얼거렸다. 모르겠어. 민수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숨긴 게 뭐가 있을까? 민정도 궁금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고 솔직하게 사셨다.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숨긴 일도 없었다. 그런 아버지가 무엇을 숨겨왔다는 걸까? 30분 후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예요. 오늘 밤은 꼭 누군가 곁에 있어 주세요. 가족들은 교대로 아버지를 지키기로 했다. 밤 12시 민수와 민정이 첫 번째 교대를 맡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형, 아버지가 뭘 숨기셨을까? 민정이 조용히 물었다. 글쎄,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사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민정아, 민수야, 내 아버지. 서랍, 집에 있는 내 서랍에 뭐가 있으세요? 편지, 봉투가 있다. 편지요? 그걸 읽어보면 알 거다. 아버지가 다시 의식을 잃었다. 민수와 민정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 서랍에 편지가 있다고? 무슨 편지일까?
새벽 3시 민호와 민경이 교대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는 같은 말을 했다. 서랍, 편지, 읽어봐라. 새벽 6시 마지막으로 미나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같은 말을 했다. 서랍에 진실이 있다. 가족들은 모두 궁금해 죽을 것 같았다. 아버지 서랍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란 무엇일까? 아침 7시 의사가 회진을 돌았다. 오늘 하루가 또 고비입니다. 환자분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 서랍으로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 집에 가서 그 편지를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민경이 말했다. 맞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야. 민정이 동의했다. 내가 다녀올게. 민호가 자원했다. 아니야, 우리 같이 가자. 모든 가족이 함께 봐야 할 것 같아. 민수가 말했다. 결국 가족들 중 절반은 병원에 남고 절반은 집에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집에서 발견하게 될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 때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과연 아버지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오전 9시 박윤철 씨의 집. 민수, 민정, 미나가 함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30년 넘게 사용해온 방은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서랍이 어디 있지? 미나가 둘러봤다. 저기 책상 서랍. 민정이 가리켰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칸에는 안경, 볼펜, 작은 수첩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 없는데?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두 번째 칸을 열었다. 이번에는 약통들과 건강검진 서류들이 있었다. 밑에 더 있어. 민정이 말했다. 가장 아래 칸을 열자 거기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었다.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가족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이거네. 미나가 봉투를 꺼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여기서 볼까? 아니면 병원에 가서 다 같이 볼까? 민수가 물었다. 병원에 가서 보자. 모든 가족이 함께 봐야 할 것 같아. 민정이 말했다. 1시간 후 병원 복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호와 민경, 사위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 민수가 물었다. 조금 안정되신 것 같아. 의식도 있으시고. 민호가 대답했다. 그럼 이걸 열어보자. 민정이 봉투를 들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친필이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가 오면 아마 내가 많이 아프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제 털어놓으려 한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다. 민수가 계속 읽었다. 먼저 너희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부터 전하고 싶다. 결혼 초기 나는 정말 어리석은 남편이었다. 술도 많이 마셨고 화도 자주 냈다. 너희 어머니는 그런 나를 참고 견뎌주었지만 나는 그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민정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평생 아버지를 내조하며 살아오셨다. 특히 민정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아들을 원했다. 그래서 첫 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하다. 민정이 눈물을 훌쩍였다. 아버지, 민수가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다그쳤다. 민수야, 너에게도 미안하다. 민수의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니.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민호야, 너는 둘째라서 항상 관심을 덜 받았다. 형보다는 못하고 동생보다는 나은 애매한 위치에서 늘 혼자 견뎌야 했다. 그래서 너는 더 독립적이고 강해졌지만 그만큼 외로웠을 것이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았다. 민경아, 너는 어릴 때부터 감정이 풍부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여자애가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혼내기만 했다. 너의 섬세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민경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막내 미나. 너는 늦둥이라서 다른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서 나는 너를 과보호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다. 미나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민수가 편지를 잠시 멈추고 가족들을 바라봤다.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다. 계속 읽을게.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미안함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큰 거짓말을 했다. 순간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거짓말? 너희가 알고 있는 나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다. 월급쟁이로 평생을 살면서 가족을 겨우 먹여 살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뭐? 민호가 놀랐다. 사실 나는 젊었을 때 사업을 했었다. 작지만 잘 되는 건설업체를 운영했었다. 돈도 제법 벌었고 우리 가족은 남들보다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다고? 그런데 민정이가 초등학교 3학년, 민수가 1학년일 때였다. 나는 큰 실수를 했다. 편지의 톤이 무거워졌다. 큰 공사를 맡았는데 무리해서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결국 사고가 났다. 민정이 입을 가렸다. 한 명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영구 장애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가장이었고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 아버지, 미나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때 모든 것을 포기했다. 회사를 정리하고 가진 재산을 모두 그들에게 배상금으로 주었다. 집도 저축도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사를 했던 거구나. 민수가 깨달았다. 맞다. 그리고 나는 공장 노동자가 되어서 다시 시작했다. 너희 어머니에게는 사업이 망했다고만 했다. 진짜 이유는 말하지 못했다. 민정이 물었다.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편지에 그 답이 있었다. 부끄러웠다. 내 욕심과 무능함 때문에 사람들이 다쳤다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나를 실망스럽게 여길까봐 두려웠다. 모든 가족이 울고 있었다. 그 후 30년 동안 나는 그 두 가족을 몰래 도왔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아이들 학비도 지원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항상 빠듯하게 살았다. 그럼 아버지가 늘 야근하신다고 하셨던 건? 민호가 말했다. 부업을 했다. 청소도 하고 경비도 서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그 두 가족을 도우기 위해서. 민경이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혼자 감당하셨어요? 그게 내 책임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지금도 그 두 가족과 연락하고 있다. 한 분은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다른 분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 두 분의 자녀들도 모두 잘 자랐다. 연락처가 있어요? 미나가 물었다. 두 번째 봉투에서 명함과 주소가 적힌 쪽지가 나왔다. 이분들께는 내가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다.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원한다면 가끔 안부라도 물어보았으면 좋겠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죠.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이제 너희들이 진실을 알았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약한 모습도 많이 보였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다. 모든 가족이 오열하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나타났다. 가족분들, 환자가 깨어나셨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가족들은 눈물을 닦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편지, 읽었나?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였다. 네, 아버지. 민정이 대답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민호가 말했다. 30년 동안 혼자 그걸 감당하시다니. 민경이 흐느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희들이 실망할까봐 무서웠다. 실망이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희는 자랑스러워요. 그분들을 30년 동안 도우신 것 정말 대단해요.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행이다. 아버지,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민정이 물었다. 아버지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다. 맞다.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다. 뭔데요?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맡긴 것이 있다. 가족들이 다시 긴장했다. 그것도 서랍에 있다. 제일 깊숙한 곳에. 또 다른 편지가 있어요? 민수가 물었다. 편지가 아니라 실제로 남겨주신 것이.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다.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과 물건이 있다. 순간 아버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미나가 걱정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만은 꼭 전해야 한다. 너희 어머니와의 약속이다. 뭔데요? 어머니가 뭘 남기셨어요? 아버지가 간신히 말했다. 서랍, 맨 아래, 작은 상자, 그 안에 어머니 마지막 선물이.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가족들은 또다시 궁금증에 빠졌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라니. 10년 전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다. 마지막 말을 남길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뭔가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걸까? 또 집에 가봐야겠어. 민호가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갈게. 민경이 자원했다. 하지만 민수가 말했다. 아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 가자.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특별한 것일 거야. 과연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아버지의 첫 번째 비밀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어머니의 비밀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진실의 전모가 드러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오후 3시, 다시 아버지의 집. 이번에는 오남매가 모두 함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의 가장 아래 칸을 열자 정말로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이거네. 미나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 겉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어머니 글씨다. 민경이 눈물을 글썽였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각자의 이름이 적힌 작은 편지 5통과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우리 각자에게 편지를 써두셨네. 민수가 놀랐다. 언제 이걸 준비하셨을까? 민정이 궁금했다. 수첩을 먼저 열어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2013년 1월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두자. 어머니가 미리 알고 계셨구나. 민호가 중얼거렸다. 수첩을 계속 읽어봤다. 아이들에게 각각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다.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남겨두자. 그리고 남편에게도 부탁할 일이 있다. 내가 먼저 가면 이 상자를 아이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해야겠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10년 전에 미리 준비해 두셨다니. 각자 편지를 읽어볼까? 민정이 제안했다. 여기서 같이 읽자.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 민정이 자신의 편지를 펼쳤다. 민정아, 엄마의 첫째 딸. 너는 항상 동생들을 챙기느라 고생이 많았다. 엄마 아빠가 바쁠 때도 내가 엄마 역할을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그 때문에 너만의 시간이 부족했을 거야. 미안하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는 누구보다 강하고 책임감이 있는 아이야. 하지만 가끔은 약한 모습도 보여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훌륭한 딸이야. 민수가 자신의 편지를 읽었다. 민수야, 우리 든든한 아들. 너는 어릴 때부터 너무 어른스러웠어. 장남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항상 묵묵히 견뎌줘서 고마워. 엄마가 가장 걱정하는 건 내가 너무 혼자 끙끙 앓는다는 거야. 힘들 때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 내가 모든 걸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어. 민호의 차례였다. 민호야, 우리 둘째 아들. 너는 항상 형과 비교당하느라 속상했을 거야. 엄마 아빠가 그런 걸 모르는 줄 알았지? 다 알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너는 내만의 장점이 정말 많아. 다른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져. 민경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민경아, 엄마의 감성적인 딸. 너의 풍부한 감정 표현을 엄마는 정말 사랑해. 아빠는 가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는 알고 있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재능인지. 울음도 많이 울고 웃음도 많이 웃어. 그게 바로 너다우니까. 너의 따뜻한 마음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고 있어. 마지막으로 미나가 편지를 읽었다. 미나야, 엄마의 막내딸. 너는 늦둥이라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가끔 질투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아이야. 언제나 밝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기쁨을 줬으니까.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독립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모든 편지를 읽고 나자 오남매는 모두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우리 각자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구나.
미나가 중얼거렸다.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다. 그리고 남편에게 여보, 당신도 참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일들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놀랐다. 사업 실패한 일, 그 사람들 도와주는 일, 부업하는 일,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 민수가 계속 읽었다. 당신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다웠고 그런 당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말해주세요.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실수도 했지만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평생을 노력하신 분이라고.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어. 사진들을 봐. 상자 안에 있던 사진들을 꺼냈다. 가족 사진들이었는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젊고 당당한 모습의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웃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젊으셨구나. 준혁이 감탄했다. 두 번째 사진은 사고가 난 후 아버지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가 이 사진들을 어떻게 해? 민정이 궁금했다. 세 번째 사진은 더욱 놀라웠다. 아버지가 밤늦게 청소일을 하는 모습이었다. 뒤에서 몰래 찍은 것 같았다. 수첩에 설명이 있었다. 나는 가끔 남편을 몰래 따라갔어요. 걱정되어서.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네 번째 사진은 아버지가 피해자 가족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다. 이건 언제 찍은 거지? 민호가 물었다. 매년 그 아이들 생일마다 몰래 선물을 갖다 주셨나 봐. 민경이 추측했다. 마지막 사진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어머니와 그 피해자 가족의 아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수첩에 설명이 있었다. 사실 나도 그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었어요. 남편 몰래. 같은 여자로서, 같은 어머니로서 서로 도우며 살아왔어요. 가족들은 완전히 놀랐다. 어머니도? 미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와드린다면 나는 정서적으로 도와드렸어요. 아이들 교육 상담도 해드리고 힘들 때 이야기 상대도 되어드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바쁘셨구나. 민수가 깨달았다.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 가족은 30년 동안 두 가족과 함께 살아왔어요. 비록 아이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족도 우리를 정말 가족처럼 여기고 계세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요. 민호가 궁금해했다. 그럼 지금도? 네, 지금도 연락하고 계실 거예요. 명함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명함을 다시 봤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박 가족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분들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민정이 감동했다. 수첩의 진짜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있었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니 말하는데 우리 가족의 진짜 자랑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야. 바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마음이야. 아빠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평생에 걸쳐 만회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어.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도우며 살아가길 바라. 그게 우리 가족의 전통이야. 모든 편지와 사진을 본 후 오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민경이 말했다. 부모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셨는데. 미나가 덧붙였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어. 민수가 일어났다. 뭐? 다른 형제들이 물었다. 그 두 가족을 만나보자. 그리고 부모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가자. 맞아. 민정이 동의했다.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야. 민호가 명함을 들었다. 오늘 당장 연락해보자. 하지만 그때 민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끄는 민경의 얼굴이 창백했다. 뭐래? 미나가 물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는데 계속 우리를 찾고 계신데 빨리 와달라고. 가족들은 급히 상자를 정리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 없이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편지들 다 봤나? 아버지가 물었다. 네, 아버지. 어머니 편지까지 다 봤어요. 민수가 대답했다. 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럼 이제 모든 걸 알겠구나. 네, 아버지. 그리고 저희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정이 말했다. 부모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신 줄 몰랐어요. 민호가 덧붙였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두 가족들 만나보고 싶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저희가 연락드려 볼게요. 민경이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드릴게요. 부모님이 하신 일을 이어갈게요. 미나가 약속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아버지가 속삭였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가족들은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다음 날 아침에 들을 수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6시 중환자실. 밤새 아버지를 지킨 가족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의사가 오늘이 정말 마지막 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B-, B-, B-. 심장 모니터 소리가 어제보다 더 불규칙해졌다. 산소 포화도 수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아버지. 미나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갑고 창백한 손이었다. 아버지는 간헐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잃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호흡도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다. 오전 8시쯤 간호사가 들어왔다. 가족분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중환자실은 조용해졌다. 오직 기계음과 가족들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다. 애들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신랄 같았다. 네, 아버지. 여기 다 있어요. 민정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가족들을 바라봤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분들 연락해봤나? 민호가 대답했다. 네, 어제 저녁에 연락드렸어요. 오늘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다행이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민경이 걱정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듯이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모든 가족이 귀를 기울였다. 뭔데요, 아버지?
민수가 물었다.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이요? 미나가 되물었다. 아버지가 힘겹게 설명했다. 내가 그 사고 때문에 너희들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다. 아버지, 대학교 학비도 결혼할 때 도움도 제대로 못해줬다. 민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가 많이 도와주는데 너희들은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정말. 그러나, 네,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도우신 일이 훨씬 더 값진 일이에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였다. 박 사장님, 남성이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다. 김, 형님, 오셨군요. 사장님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아프시도록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든 걸 알고 있어서 여성도 다가왔다. 사장님 정말 감사했어요. 30년 동안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했습니다. 젊은 남성이 말했다. 아저씨, 저 김민석이에요.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다. 민석이 많이 컸구나. 네, 덕분에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젊은 여성도 인사했다. 아저씨, 저는 박수진이에요. 아저씨 덕분에 간호사가 됐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김 씨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장님, 저희가 이제 사장님을 도와드릴 차례예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뭘 받으셨어요? 저희가 받기만 했는데.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 자란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호흡이 더욱 거칠어졌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심장 모니터 소리가 급속도로 빨라졌다.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다. 가족분들 잠시 밖으로 나가 계세요. 하지만 아버지가 간신히 손을 들어서 제지했다. 아니에요. 여기 있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의사와 상의한 후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세요. 아버지는 가족들과 김 씨 가족을 번갈아 보았다. 모두 가까이 오세요. 모든 사람들이 침대 주위로 모였다. 아버지의 호흡이 점점 더 얕아졌다. 아버지, 민수가 불렀다. 사장님, 김 씨도 불렀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는 것 같았다. 무언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너희들 모두를 알게 된 것이다. 아버지, 김 형님, 가족 만난 것도 인연이었고 김 씨가 흐느꼈다. 사장님, 내 아이들 키운 것도 축복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다. 그런데 가장 기쁜 건 뭐예요, 아버지? 너희들이
서로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순간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다. 아버지는 지금 두 가족을 모두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다. 김씨 부인이 울면서 말했다. 맞아요, 사장님. 저희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족으로 지내주세요. 민정이 김씨 가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있었다. B-, B-, 심장 모니터 소리가 더욱 불규칙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입술에 집중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순간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다. 사장님, 김씨도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B-, 심장 모니터에서 일직선이 나타났다. 오전 10시 23분. 박윤철 씨가 세상을 떠났다. 중환자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버지. 민경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김 씨가 절을 했다. 의료진이 들어와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울리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30분 후 복도에서 두 가족은 서로 위로하며 앉아 있었다. 정말 좋은 분을 잃었네요. 김 씨가 말했다. 아버지가 늘 형님 가족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식들 같다고. 민수가 대답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장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했거든요. 민정이 김씨 부인의 손을 잡았다. 이모, 앞으로 자주 연락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젊은 민석이가 말했다. 형, 누나들,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호가 대답했다. 수진이도 말했다. 저는 간호사니까 건강 관련해서 모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두 가족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진짜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다.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30년간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가 남긴 사랑은 계속될 것이었다. 시계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3일 후 장례식장. 박윤철 씨의 빈손은 꽃으로 가득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김 씨 가족,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 동료들까지 모두 왔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민정이 조문객들을 맞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인덕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미나도 놀랐다. 김 씨 가족은 상주 역할을 자처했다. 진짜 가족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형님들, 저희가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석이가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가족 같아요. 민수가 답했다. 장례식 진행 중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다.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의 사장이었다. 박윤철 씨 가족분들인가요? 60대 중반의 신사가 다가왔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민호가 물었다. 저는 대한산업사장 최진호라고 합니다. 고인께서 저희 회사에 30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아, 네. 아버지가 늘 회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 사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실 고인께 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요? 고인께서는 3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는 야간 근무도 자원해서 하셨고요.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유를 이제 알고 있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모범 사원상을 몇 번 주려고 했는데 고인께서 계속 사양하셨어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면서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민정이 놀랐다. 그리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었는데 그것도 사양하셨어요. 대신 회사 기숙사에 사는 후배들 생활비로 써달라고 하시면서요. 민경이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가 그래서 회사에서 따로 모은 돈이 있습니다. 고인의 선행에 감동받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거예요. 이제 가족분들이 받으셔야죠. 봉투 안에는 생각보다 큰 금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많이. 민수가 놀랐다. 고인께서 회사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었는지 아시겠죠? 장례식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 갑니다. 최 사장이 떠난 후 가족들은 또 한 번 아버지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정말 어디서나 같은 분이셨구나. 미나가 중얼거렸다. 장례 3일째 발인식이 끝나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두 가족이 함께 마지막 길을 걸었다. 납골당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민수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말했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김 씨도 말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인으로 기억하겠습니다. 한개월 후, 두 가족은 정말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민정의 집에서 열린 첫 번째 가족 모임에서 김 씨 부인이 말했다. 정말 신기해요. 30년 동안 따로 살았는데 이렇게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늘어난 것 같아요. 민경이 웃었다. 민석이와 수진이는 박 씨 가족의 막내들과 금세 친해졌다. 나이가 비슷해서 공통 관심사도 많았다. 형, 우리 같이 사업해 볼까요? 민석이가 민호에게 제안했다. 무슨 사업? 사회복지 관련 일이요. 우리 두 집안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네. 수진이도 거들었다. 저는 의료봉사 쪽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참여할게. 미나가 말했다. 아버지가 원하실 일이니까. 그렇게 두 가족은 작은 봉사단체를 만들었다. 이름은 서로 사랑회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3개월 후 서로 사랑회는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어려운 가정을 돕고 독거노인을 돌보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두 가족이 합심해서 하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오늘 신청자가 또 늘었어요. 민정이 회계장부를 보며 말했다. 좋은 일이네. 김 씨가 웃었다. 사장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보고를 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김삼촌네와도 정말 가족이 됐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6개월 후 서로 사랑의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다.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후원해주는 큰 행사였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의 희생과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인사말을 했다. 제 아버지는 평범한 분이셨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김 씨가 단상에 올라서 말을 이었다. 30년 전 저희 가족은 절망의 나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윤철 사장님께서 저희를 일으켜 주셨어요.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나눠드리는 일로요. 행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밤 두 가족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아버지, 오늘 행사 잘 됐어요. 민경이 꽃을 놓으며 말했다. 사장님, 저희가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됐어요. 김 씨 부인도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던 일을 하고 있어요. 미나가 덧붙였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마치 아버지가 답하시는 것 같았다. 1년 후, 서로 사랑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작은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민수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며 말했다. 김 씨 가족도 함께 제사에 참여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민석이가 말했다. 형,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줘야죠. 당연하지. 할아버지의 사랑이 대대손손 이어져야 해. 준혁이 대답했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의 일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 아버지는 정말 평범한 분이셨어요. 민정이 말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위대한 사랑이 있었죠. 한 번의 실수를 30년간 만회하려고 하신 분. 민호가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분. 김 씨가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남기신 분. 민경이 눈물을 글썽였다. 모든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저 별이 아버지 같아요. 미나가 창을 가리켰다. 왜? 수진이 물었다.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다른 별들과 함께 빛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로 별들이 서로 어우러져 빛나고 있었다. 맞아요. 아버지는 혼자만 잘 살려고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민석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려고 하신 분이었죠. 민수가 동의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다시 울렸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삶의 철학이었고 행복의 비결이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다. 2년 후 박윤철 기념관이 지역에 세워졌다. 서로 사랑의 활동 본부이자 그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었다. 기념관 입구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아래에는 작은 설명문이 있었다.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큰 행복이 되는지를 보여준 분.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평생에 걸쳐 만회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남기신 분. 매일 많은 사람들이 기념관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실천해 나갔다. 어느 봄날 오후 민수는 기념관에서 혼자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잘하고 있나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봄꽃이 만개해 있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다. 사랑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 씨가 들어왔다. 형님, 여기 계셨군요. 응,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사장님, 저희가 정말 행복해요. 김 씨가 말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민수가 덧붙였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바로 그 일이죠.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들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점에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있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한마디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